오늘의 핫피플 3인방 첫 번째 주인공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고성국 씨가 윤어게인을 외치는 고성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시당이 고성국 씨에게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배현진 의원을 또 다른 이유로 중앙당의 윤리위에 당이 제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리위원회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의 당원권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서 한창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압한 사실이 없고 제가 이제껏 서울시당을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당협위원장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원권 정지 등으로 서울시당 공천권 심사 일제히 중단시키는 걸 염려. 6개월간 쌓아온 조직 완전히 해산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공천권은 중앙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도 계파 갈등입니다. 친한계도 격앙된 반응들입니다. 친한계 반응 일단 보시죠. 지방선거에 영향력이 큰 서울시당 위원장직 뺏기 위한 것 아니겠냐. 동아일보 인터뷰고요. 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강탈하기 위한 표적 제소다.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당원권 정지도 중징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만 나오더라도 시당위원장 할 수 없는 거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로 이제 이 돌아올 수 없는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잖아요. 자,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배현진 의원은 전형적인 친한계잖아요. 네네네. 오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아, 그냥 친한계가 아니라 전형적인 친한계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시 아닙니까? 네네. 그럼 서울시에 있는 공천권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서울시당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 그런데 이 공천권 자체를 제가 볼 때는 뭔가 배제시키기 위해서 당원권 정지랄지 뭐 제명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당원권 정지시키면 이제 공천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누굴 공천한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 그렇죠. 서울에? 구청장들, 서울시. 막강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뭔가 지금 장동혁 대표랄지 윤어게인 이런 세력으로 이걸 교체하려고 한 게 아니냐. 사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공천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방선거 또 승패가 좌우된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지금 포기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배현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 이걸 한번 봐야겠는데 네. 진짜 만에 하나 당원권 정지가 나온다랄지 중징계가 나오면 그럼 지방선거 포기하고 그냥 뭐 자기들 세력으로 그냥 가겠다는 거죠. 당권만 뭐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건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제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윤어게인 세력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적으로 나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은 어때요? 뭐 김문수 의원이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뭐 윤어게인과 결별을 해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없네 이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또 원점으로 복귀했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이랄지 전환길, 고성국과 얘기할 때 보면 이게 한국말인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생각 자체를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부장하고 정말 여기서 출발점을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이기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렇게 애매모호한 전략으로 강성지 친구와 같이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저런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혁 최근에 제명 판정을 받은 김종혁 당협위원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사실 공당의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정치적 반대자 혹은 당대표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살인 도구로 쓰여져 본 적은 제가 아는 한은 헌정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원회는 학살 도구가 돼버렸다. 정치적 학살의 도구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비상계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내에 돌아가는 상황이 뭐 개파 갈등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도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네, 한국 정치의 양당 뭐 조금 전에 우리 민주당 이야기했습니다만 양당의 정치인들이 일단 당내 권력 투쟁에 과도하게 몰입돼 있다. 아니 뭐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을 합쳐도 거대 여당, 거의 질주하는 폭주하는 거대 여당을 막을 수가 없는데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요. 특히 저는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가요? 예. 지금 윤리 뭐 감사위가 살인 도구를 쓰이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뭐 표현은 좀 거칩니다만 한국 정치의 당내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정치가 이제 검찰 또 사법부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내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동원해서 이른바 정적을 제거하는 것, 뭐 제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윤리와 감사위원회를 동원해 가지고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 당내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사법이란 것은 결국은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가 길어지면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자꾸 뭘 도구, 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당원이죠. 고성국 당원을 징계하는 것도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자, 고성국 당원이 이게 당원이에요.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아요. 당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징계 사유입니까? 저는 뭐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만이다. 무시하면 그만이지. 그걸 징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많은 지금 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 누구 싫어, 나 좋아. 그럼 당원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참 북한 체제 이런 점 좋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징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당에서 고성국 당원을 그런 말 했다 징계하는 것도 좀 과도하다. 괜히 논란을 쟁점화시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고요. 또 배현진 의원을 징계에 올려놓은 것도 물론 사실 여부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징계에 회부할 때 과연 전체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서울시당의 입장으로 발표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그걸 조사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찌됐든 윤리위, 감사를 동원해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모습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건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네. 그 가운데 앞서 뭐 김어준 씨 얘기가 나왔다면 전환길 씨 얘기도 나옵니다. 전환길 씨 이렇게 얘기했네요. 들어보시죠. 윤핵관을 위해서 제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대신에는 독립자금이 필요하니까 애국 공채 발행 그거와 똑같이 할 겁니다. 건국펀드입니다. 건국펀드. 첫 번째 모집 금액이 좀 큽니다. 100억을 모집할 겁니다. 최소 금액을 1,000만 원이나 1억에서 시작해서 1단계 100억, 2단계 50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수처 없앨 거고 그리고 그 외 경찰, 검찰, 국정원 없앨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하고 저는 역사 강사로서 고구려 땅, 발해 땅까지 전부 다 넓힐 겁니다. 중국 정권이 붕괴되면요 몽골까지 합칠 겁니다. 개인은 채권 발행도 못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경고했고 그래서 저는
그 즉시 공개적인 펀드 모집 계획을 아예 중단했어요. 자,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망상에 빠져서 계엄을 한 전 대통령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전환기 씨가 참 안타까운데요. 한국사 일타 강사였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해서 1천억 펀드를 이제 모금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름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고구려 발해 영토까지 확장을 하고 중국 일부도 가져오고, 그럼 중국이나 몽골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윤 어게인이 달성이 되면 그때 원리금 상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윤 어게인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도대체 전환기 씨의 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돈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장사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안 된다, 뭐 한동훈도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을 때 전환기 씨가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그거 사실 전략이라 그러더라. 전략이 다 노출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찌 되건 말건 또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꼼수를 부리건 말건 본인은 본인 장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천억 펀드가 도대체 얼마나 모일 수나 있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돌려주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 어게인이 실현이 되면 돌려주겠다, 이 얘기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스스로 망상에 빠져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저 말에 혹해서 누가 이 제2의 건국펀드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기 씨를 어쩌지도 못하고 전환기 씨 면접 보고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정 의원님의 강한 또 비판에 개인적 견해 전해드렸습니다.